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0월 6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고용보고서 내일 나오죠. 이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3% 하락 마감, 나스닥은 0.12% 하락 마감, S&P 500은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다음날 나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나오는데요. 이 다음날 나오는 이제 고용보고서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와 국제금리 움직임에 주목을 했습니다. 전날 나온 ADP의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비농업 고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8만 9천 명이 증가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날 수치는 시장 예상치 16만 명 증가보다도 적은 수준이었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작년이 아니고요. 지난 8월에 18만 7천 명을 기록해서 12개월간 기록한 올 평균 수치인 27만 1,000명을 크게 밑돈 바 있습니다. WSJ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고용은 17만 명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3.7%로 전달의 3.8%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중단을 하려면 고용시장이 둔화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의 고용 둔화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이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도 전달보다 증가했으나 예상치를 밑돌아서 이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도 아직도 단단함을 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000명 증가한 20만 7천 명이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가 21만 명이었는데 요거보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감원 계획이 올해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점진적으로 실업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감원 계획은 4만 7,457명으로 전월에 기록한 7만 5,151명보다도 37% 감소했으나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도 58%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 1월에서 9월 총 감원 계획이 60만 4,514명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98%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주간 실업 지표에 초반에 올랐다가 다시 소폭 하락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이틀 연속 현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이 가파른 상승세가 일단 멈추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 주가가 반등하려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들은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애플은 0.72, 마이크로소프트 MS사는 0.13, 엔비디아는 1.47%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0.82%, 메타 0.26, 알파벳 0.13, 넷플릭스는 1.14%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2% 하락 마감했고요. 엔비디아에는 1.47% 상승, AMD는 1.1% 하락, 마이크론은 1.38%, TSMC는 0.42% 상승, 인텔은 0.11, ARM은 1.78%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는 0.43% 하락한 260.05달러에 마감하면서 선방한 모습이고요. 리비아는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22.88%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루시드 또한 신차 가격 인하 소식에 7.19% 하락,
니콜라도 4.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글로벌 금리 인상이 주요국 경기를 잘못되겠습니다. 예,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유럽 증시도 이 국채금리 하락과 원유 가격 급락세 등의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하락, 프랑스와 영국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금융 긴축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원유 수요 감소 전망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WTI는 82.32달러 2.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또한 0.09%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진정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720억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4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TCS 스틸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강세에 2차전지 관련주로서 TCS 스틸이 급등하였고요. 두산 로보티스가 어제 신규 상장했죠. 산업용 로봇이면서 국내 협동 로봇 1위 업체인데요. 신규 상장에서 97.69%로 마감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0.79%, 801.02포인트, 0.79% 하락 마감했는데요. 개인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어제는 폴라리스 그룹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달 내 10월 달 내에 이 테슬라 디스플레이 서비스 연동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연동 소식에 테슬라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디스플레이 쪽에 서비스 연동 이달 내에 이 소식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폴라리스 세온도 상한가를 갔고 폴라리스 우노도 20.89%로 급등하였습니다. 솔트웨어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아마존이 오픈 AI 경쟁사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이런 소식이 있었었는데 이 솔트웨어가 아마존 앱 서비스 파트너사로 지속 부각이 되면서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솔트웨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투자사 니벨리온이 삼성전자와 AI 칩 공동 개발 소식에 SBI 인베스트먼트 상한가를 갔는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 리벨리온에 투자를 한 게 부각이 되면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삼성전자와 AI 칩 공동 개발한다는 리벨리온 이 소식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싹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신규 상장 이틀째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서포트가 급등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NTT 도코모와 세계 최초로 GPU 가속 5G 네트워크 출범을 위해 협력한다는 소식에 이 NTT 도코모가 알서포트의 2대 주주인 게 부각이 되면서 알서포트가 급등